네, 구별하다, 분간하다죠. 그 뜻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이거를 구별하다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can tell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rabbit will run this way or that. 자, 즉 토끼가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책에서 when이 딱 나왔으니까 쉽긴 하지만 여기 들어보세요. what과 when을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 만약에 what이 들어갔어. 어떻게 구분할래? 그래. 자, 얘는 관계 대명사, when은 관계 부사겠죠. 관계 부사겠죠. 뭐 의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에도 똑같아요. 의문사 여기도 의문사가 낫겠다. 얘가 더 낫겠네요. 얘 아니에요. 근데 관계 부사든 의문사도 똑같아요. 어쨌든 저 두 개 중에서 제일 튀는 거는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서 얘가 없거나 혹은 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자 뒤에 문장 보면 rabbit이 주어, 그 다음에 will run 동사,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얘가 뭘 것 같아요? 얘가 뭘 것 같아요? 혹시 얘를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목적어일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이게 가끔 이게 함정이거든요. 이게 함정인데 보시면은 자 얘가 목적어란 말은 를 완성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방향을 띠다라고 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죠. 이 방향을 띠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or 대시니까 이 방향으로 혹은 that way 저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뛸지 저 방향으로 뛸지 이렇게 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what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run이라는 동사가 안타깝게도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고 자동사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일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벽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 자동사라는 거는 되게 행동이 단순하고요. 단순하고 그냥 뭐 움직임, 가벼운 움직임을 나타내는 정도의 동사가 자동사인데 대표적으로 자동사는 발생하다, happen. 얘가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도 자동사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일형식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뭐 run, 달리거나, 오거나, come, 가거나, 오거나, 뭐 도착하거나, 날거나, 뭐 타거나, 이런 거, 이런 정도의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미 주어 동사만 있으면 문장 완료 끝. 그러니까 뒤에 완벽하니까 얘는 몰라야겠죠. 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계획을 짜는 거. 그러니까 어딜 쫓을지 계획을 짜는 건 코요테겠죠. 코요테는 그 코요테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짤 수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맞다. 그리고 잘 보세요. 하다 보니까 자꾸 하는데. 보통 way 같은 경우는 이 앞에 in이 있어야 되는데 이 in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in this way라고 해서 이 방향으로 부사입니다. 부사. 이쪽 부사예요.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this way 이건 무슨 부사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얘네가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프론트에서 갔는데 이제 그 짐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니네가 예약을 했어. 뭐 704호다 이렇게 했어. 그럼 704호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앞에서 가면서 이런 말 할 겁니다. This wa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쪽으로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in this way인데 in을 빼고 그냥 this w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토끼는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추적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difficult죠. 그리고 make the coyote 코요테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비록 코요테는 may 아마도 still 여전히 succeed at chasing its prey 그 먹이, 얘가 토끼겠죠.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there is a chance
어떠할 수도 있다. 그래서 chance는 기회 혹은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그 코요테가 may give up 포기하고 and go look for. 자,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은 요 사이에 and가 생략하는 거예요. and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둘 사이에 and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인들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찾아보세요. 되게 쉬운 영어 회화 중 하나인데 go랑 come이랑 오케이? 항상 그렇지. 이 둘 다 이제 가다 오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다 오다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혹은 말하는 대상 혹은 듣는 대상으로부터 고는 멀어진다는 뜻이 있고요. come은 가까워진다는 뜻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얘기합니다. A가 still 뭐 Hey Jimmy Hey Jimmy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Hey 지미야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지미가 얘기하죠. 다 됐어요. 나가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coming이라고 해야 돼요. I'm co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굳이 coming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 가요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가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머릿속에다 고를 떠올린다고요. 오케이? 고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지금 이 대화를 누구랑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랑 혹은 네 동생이나 누구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갈 거야. 금방 갈게요.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때는 뭘 써야 된다?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표현이니까 coming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 고란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멀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나는 지금 고향으로 부모님께 가는 중이다. 이러면은 너네는 보통 머릿속에서 I'm going to my parents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 coming을 씁니다. 왠지 알겠죠? 부모님께 뭐 하고 있으니까. 다가가는 중이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현재 완료에서 have gone to have gone to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가서 없다잖아요. 그치? 왜? 고란 동사 뜻이 뭐니까? 뭔가에서 멀어진다 뜻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랑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go를 쓴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듣는 말이 없지만 결국 누구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야. 토끼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go and look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go를 썼다는 거는 토끼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look for an easier meal. 더 쉬운 식사거리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go를 썼다는 거는 포기하고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동사인데 고가 가끔 이 의미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쪽 지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린트에서 풀었던 게 몇 개 나와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 테마감이 이거는 안타깝게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너는 못 푼 사람도 있겠지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풀어서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이거 5번 할게요. 요것도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빈칸이죠. 이렇게 빈칸 문제인데 항상 빈칸이 좀 어려운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문장만 잘 해석하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characteristic은 특징이라는 명사죠. 이 부분만 해석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효율적으로 답을 찾으라고 제가 여러분께 약간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만 갖고 해석이 안 되면 다른 걸 풀어도 됩니다. 민경이 풀었어요? 아 풀었어? 뭐 모르겠어? 유셨네. 모르겠어? 하민. 오케이. 가연이. 그러면 봐봐. 내가 왜 이 부분이라고 했는지까지 너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언니 탁 봅시다. 자, 제니 에르난데스는 is a manager다. 관리자죠. 보통 뭐 부장이나 그쯤 될 겁니다. 과장이나 중간 규모 회사의 과장이 이쯤 돼요. 그리고 자, 그 회사는 인플로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고용하다죠. 그 회사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고용했어요. 약 25명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죠? 자, 제니의 리더십은 자, 이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은 has been 자, 뭐 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contributing. 오케이? 다시 contribute 하면 많이? 그다음에 이거 틀어갖고 갔네. 감사합니다. 자, 뭐 어떤 것에 기여하고 있냐면은 to the success. 성공에 기여하고 있어요. 자, 무엇에?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성공의 어떤 부분이냐? 이게 바로 그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쪽부터 해석해야겠죠. 제니의 스타일의 하나의 특징, 즉 이 제니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바로 리더십 스타일이겠죠, 그죠? 그 특징은 바로 그녀의 무엇이다. 자, 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잘 봐요. 그녀는 does not want,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지 않냐면 주는 걸 원하잖아요. 자, 기부가 수여 동사니까 이 뒤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해석은 얘에게죠. 누구나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케이? 다시. 제니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석하면 그 인상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 certain. certain이 사람을 꾸며줄 때는 확실한이 아니라 certain의 특징은 certain은 해석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의 뭐 이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미리 얘기하자면은 확실한 보통 비동사 뒤에 certain 이렇게 보어로 쓰였을 때 이때 뜻이 확실한이고요. 이 certain이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할 때, 꾸며줄 때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적으세요. 어디? 어디였지? 이거 해? 이거 찾고 있어.
have an advantage. 이게 장점이라는 뜻이 기본 뜻인데 이점 혹은 혜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뜻이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혹은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 다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인상. 그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 말은 해봐.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때 일부러 내가 민경이만 빼놓고 너희들한테 어려운 질문하다가 민경이한테는 그냥 넌 다음에 넘어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은 내가 민경이한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뭐 편의를 마시거나 혜택을 주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해. 그럼 이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뭘까요? 뭘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 보자. 1번에 fairness. fairness 뜻이 뭐죠? 그건 알아야지. 그죠? 페어가 페어가. 박람회라고 진짜 없애버리겠어. 뭐야?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 공정한, 공평한. 그러면 fairness 하면은 공정함이겠죠. 그 다음에 딜리전트에서 왔죠. 이거는 근면한 혹은 성실한이니까 딜리전스 하면 그 명사형에서 성실함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는 안 할게요. 그죠? 그 다음 밑에 confidence. 이것도 많이 보는 단어잖아요. confidence에서 왔고, 이거는 자신감 있는인데 여기에서 confidence니까 이거는 자신감일 거고요. friendliness 하면은 친근함이겠죠. 왜냐면 friendly 하면 이거는 친근함이라는 형용사. 여기에서 friendliness 하면은 이거는 명사형이라서 친근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 명사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형용사를 먼저 외우세요. 이거 알겠지만 이런 찾아야죠. 그럼 봐봐, 해석 다 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그러면 네, 공평함 이거잖아요. 그죠? 1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초중반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 해석을 잘했으면은 혹은 이 부분 해석을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prevent,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알겠지만 prevent A from ing. ing가 발생하는 것을 막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는 보세요. avoid, 피합니다. social lunches예요. 사회적인 점심. 이게 무슨 뜻이냐? 너네 그 생각해봐요. 회사나 혹은 학교에 있을 때 점심 급식을 먹으러 가. 그럼 누구랑 먹지? 친한 사람이랑 먹겠죠, 그죠? 네가 10번이면 뭐 11번하고 앞에 있는 9번하고 밥을 같이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셜, 이 사교적인 점심이라는 거는 친한 사람들과의 식사, 점심 식사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한 사람과의 점심 식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들이라는 거는 사교적인 점심이에요. 사교적인 식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이죠. 무엇에 관한? favoritism. 오케이? favoritism. favoritism.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랄까? 이거 뭐라 그래? 편에 나왔어. 편애한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사교적인 점심식사를 피해요. 비슷하게 보이고, 비록 이분도 그녀의 친한 친구가
is one of the employee예요. employee 하면 직원이죠. 직원. 네, 직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employee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뒤에 어가 붙을 수도 있고 이가 붙을 수 있어요. employer, employee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사장이라는 뜻이고, 요건 고용주라는 뜻이고, 이거는 피고용인 혹은 직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한테는 요 단어가 고용인, 고용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사장이라는 뜻이고 얘가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얘가 고용하다니까. 네, 너희들이 회사 갔을 때 너희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장이고, 이가 들어가면 이거는 약간 수동의 뜻을 나타내요. 수동. 뭐뭐 되는 거. 고용되는 사람이니까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직원. 자, 어쨌든 요거 때문에 제가 뒤에 이랑 ER 요거 두 개 차이 말씀드리려고 적은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seldom 좀처럼 하지 않는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녀는 좀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행동하는 게 보여지지 않냐면 talking with her, 그녀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베프죠. 베프랑. 그리고 만약 그녀가 뭐 했다면, 그래서 그녀가 그런다면 뒤에 생각된 말은 talking이겠죠. talking부터 시작해서 with her friends, 친구랑. 이 뒤 앞부분에 나온 걸 그대로 받았으면 돼요. 아니면 she is seen talking with her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항상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일에 관한 문제, 일적인 문제에 관한 대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해석도 잘 안 하면 힘듭니다. 이 부분 특히 이 부분만 해석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 맞추는 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나눠져요. 자, 봅시다. 얘들아, 재미? 요 하나만 풀고 한 1, 2분만 쉽시다. 자, 볼게요. 어느 여름날 10대,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10대가, 그리고 자, 여기 10대가 얘가 제가 해놨으니까 얘가 주어일 거예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가 이렇게 있고, 쉼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삽입구라고 해요. 삽입. 네, 삽입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구조로서는. 그래서 여기 뒤에는 repainted가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는 who had the highest IQ, 가장 높은 IQ를, 그 region이란 말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혹은 그 학교, 그 지역에서 IQ가 가장 높았던 친구입니다. 자, 그 친구가 다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 이웃집의 지붕을. 자, 봐봐. 지붕이 보통 이렇게 되겠지? 제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더 이상 집을 그리지 못해요. 아파트는 그릴 수 있어요. 끝. 그죠? 아파트. 자, 그는 climb up,
올라갔습니다. with는 뒤에 그의 페인트 버킷 양동이죠. 양동이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의 그 페인트 칠용 양동이와 그리고 페인트 칠할 때 그거 쓰잖아요. 이렇게 툴툴 말아갖고 미는 거 그죠? 롤러라고 하죠. 롤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다 갑자기 지붕에다 그림 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페인트 칠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칠했느냐? from to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즉, 페인트를 이 지붕의 여기서부터 이 위쪽 방향으로 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롤러로 쭉쭉 밀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점점 자기가 이 꼭대기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어요. 자, when he got to. 보통 get to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잖아요. 자, 어디 도착했을 때? 지붕의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가 couldn't help stepping on newly applied paint to get down to the ground. 여기에서 자, can help ing라는 표현이 나와요. cannot help ing 뜻이 뭐죠? 돕다라는 말과는 저는 상관없어. 키네이파인지. 하지 않았어. 그치, 하지 않았어. 고마워. 대답해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키네이파인지는 왜 그러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cannot but 동사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적을까? 어느 학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can help ing 이거는 이 두 개의 표현이랑 똑같아요. 잘 봐요. 학교 시험에서 특히나 고등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ing가 나오고요. cannot but 동사 원형이 나오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항상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동사 원형, 또 마지막 하나는 투부정사. 즉 이 세 가지 ing, 원형, 투부정사 형태를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지금 여기에 couldn't help stepp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벗으로만 바꿔도 스태핑이 아니라 스텝이라고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바꿔 쓰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쓰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줄을 꺼놓는 거예요. 왜 맞냐고. 그럼 너희들은 can help ing 이걸 봤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벗이 앞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럼 틀리는 겁니다. 한 문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help를 벗으로 바꾸는 순간 바로 형태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부분 많이 고쳐서 많이 출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긴 거는 전부 다 can't, no 부정어예요. 부정, 그죠? 근데 해석을 해봐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생각해봐. 해석이 부정적이니? 긍정이에요. 해석은. 그러니까 써놓은 거는 부정인데 해석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해석 자체는 긍정 해석이죠. 그러니까 물론 외우면 상관없긴 하지만 즉 써있는 형태는 부정인데 해석은 긍정이고 그 다음에 ing랑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은 출제 범위가 혹은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 주세요. 네. 봅시다. 어쨌든 그는 스텝핑 온, 스텝 온이란 말은 스텝을 거기다 놓는다는 뜻이니까 밟다는 뜻이에요.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아니라고 했죠.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밟냐면은 새롭게 어플라이 된 페인트인데
여기서 어플라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페인트를 적용하는 뜻은 이거는 그냥 칠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이디니까 칠하다가 아니라 칠해진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어플라이가 뜻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칠해진 페인트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거죠. 왜? 얘는 지금 페인트 칠을 올라오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기 서 있었는데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롭게 칠해진 페인트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down. 내려가기 위해서. To the ground. 땅으로. 혹은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페인트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몸하는 도중에 his way down. on one's way. on one's way. 몸하는 도중인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는 자, 슬립이죠. 슬립 미끄러지다잖아요. 그죠? 미끄러졌습니다. 어디 위에서? 더 fresh paint. 신선한 페인트가 아니라 갓 칠해진이겠죠. 갓 칠해진. 새로 칠한 페인트 위를 밟고 미끄러진 겁니다. 그리고 fell. 떨어졌겠죠. off the ground. 자, 떨어진 건데 여기 뒤에 off가 들어갔다는 말은 off는 보통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어디에서 지붕에서 멀리 떨어졌다. 즉 얘가 어쨌든 뭐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다가 하고 내려가다 여기서 지붕에 똥 떨어진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낙하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다리를 뭐였다? 그의 다리가 좁아졌다. 이해되죠? 그죠? 그는 was very good at. 자, 뭘 잘합니까? be good at. 수학을 잘하고 독해력이 좋아요. 하지만 그는 couldn't think.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무슨 개념이냐면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죠. of starting. 시작하는 겁니다. from the top. 꼭대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즉 페인트 칠을 하려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칠에 내려오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지. 그쵸? 이렇게 칠에 내려가지 나중에 여기서 내려갈 수 있잖아. 사다리 이렇게 되고 사다리 이렇게 되겠지. 사다리. 뭐 어떻게 되지? 사다리 갈 때 여기 딱 가야 되는데 칠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 보통 그 영어 지문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이 되게 쉬운 많은데 그냥 공부를 잘할 뿐 공부 외적으로는 좀 약간 다른 걸 잘 못하는 개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가끔씩 커먼 센스 상식이죠. 그리고 자 practical 실질적인 노하우란 말은 뭐라고 했을까? 노하우를 우리가 뭐라 해야 될지? 노하우는 그냥 노하우라고 합시다. 그치? 노하우는 more useful. 훨씬 더 유용합니다. than 뭐보다. 지금 이 학생은 IQ가 높은 학생이었잖아요. 즉 지능지수가 얘 높아서 얘는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인데 이런 것보다 뭐 상식이라든가 혹은 실질적인 어떤 방법,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일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머리가 좋다.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똑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막 헤매면서 되게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이런 거 일을 시켜보면 되게 금방 척척척 정리해서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머리라고 봅시다. 어쨌든 일머리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한 번이겠죠? 그죠? 한 번이겠죠? 네. 그러면 소셜 스킬, 사교성. 이건 컴퓨터스 앞에 나왔잖아요. 그지? 강한 자신감. 그 다음에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어릴 적 꿈.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 이렇게 되는 거. 답은 네, 당연히 한 번이겠죠. 지적 능력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보통 이걸 제일 먼저 처음 느끼는 게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막 몸 쓰는 일, 막 그런 일을 할 경우가 별로 없죠. 보통 근데 네, 남자들은 한 번씩 어딘가 가서 네, 이거에 대해서 느껴요. 어딘가는 알겠지, 그지? 너가 몇 년 뒤에 갈 수 있는 그곳, 그런 곳 있어요. 오늘 좀 다르게 준비했어요. 문제 풀 때 웬만하면 그 본문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진영 괜찮니? 괜찮아 보이지가 않는데? 진영 괜찮니? 괜찮아? 아. 응? 이거. 이거 아니죠, 니네? 네. 그치? 그래, 내가 이거 옆에 준비했지. 이거였어. 어쩔 수 없어,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좀만 이따 할게요. 네. 이거 고3입니다, 고3. 아마 어려울걸,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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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떤지. 너무 떨어지지 마. 좀 같이 해야 돼. 밤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뭐 틀릴까 그러겠지. 틀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영어라는 게 조금 약간 시행착오 같은 것 좀 있고 하면 좋은데. 봅시다. 요거는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많은 회사들은 컨퓨즈 혼란스러워한다죠. 자, 이 활동이란 것과 여기서 결과라는 것을 혼동한다. 이 두 개를 혼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주제부터가 회사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와닿죠. 안 와닿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 혹은 성과라고 했죠. 성과. 네. 결과적으로 데이 디자인 그들은 디자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오더 명령합니다. 어떠한 과정인데 무엇에 필요한 for innovation 혁신이죠. 혁신. 자, 혁신이 필요한 혹은 혁신에 필요한 그 과정을 명령합니다. 자, 뭐뭐 없이 멘션하면 언급하다잖아요. 자, 무엇에 대한 언급 없이 바람직한 결과죠. 리조트.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이 혁신에 관한 과정을 요구한다. 즉 여기서 계속 반대,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활동이란 말과 결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왔고 여기에 활동이란 말 하부 개념으로 과정, 프로세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결과는 그대로 같고요. 그래서 이 둘이 약간 같은 개념으로 묶였고 결과가 그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머릿속에다가 그를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인데 단지 in the form 하면 형태잖아요. 그죠? 무슨 형태로 activity 즉 활동 여기 나왔잖아요. 활동을 한 형태로 자, 누구에게 그들의 인플로이들이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for their employees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직원들이 carry out 실행하다죠. 실행하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프로세스가 나왔다가 여기서는 액티비티라고 나온 거지.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활동이란 말이 결국 과정이란 말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정만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직원들이 실행해야 될 활동의 형태, 단지 그 활동의 형태로만.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미스테이크다. 실수다. 여기서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런 건 실수다. 즉, 이 회사가 하는 실수가 뭔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면서 이거에 대한 언급 없이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것의 형태로만 어떤 디자인하거나 어떤 과정을 디자인하거나 과정을 명령 주문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수라고 했어요. 실수. 자, 그래서 얘가 나온 게 뭐냐? 세일즈 퍼슨입니다. 판매원이죠. 네, 판매원은 have a genius, 천재라고 해석하면 판매원이 천재를 갖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성? 네, 좀 천재성이라고 좀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합시다. 재능. 네, 너무 완벽하게 해석을 딱 들어맞게 할 필요 없어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For doing. 자, 무엇에 관한 천재성, 비범함을 갖고 있냐면 하는 것에 대한 비범함을 갖고 있는데 제가 not but. 오케이? not의 법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게 A고 여기가 B잖아요. 그죠?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건 알죠, 그죠? 그 다음 자, what's effective? What's effective 하면은 뭐예요? 효과적인 것. 그러면 what is compensate? compensate 이거 어렵다. 뭐였지? compensate라고 했나? 어떻게 본 적 있을 텐데 당장 나왔는데 민경이 뭐야? 모르겠어요? 하민이 뭐야? compensate. 보상하다? 그럼 봐봐. 해석 어떻게 해야 돼? What? 보상을 수동태니까 보상을 받는 것. 보상 받는 것. 그래서 효과적인 것 여기는 보상.
그러면 잘 봐요. 이 판매원들은 효과적인 거 말고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타는데 매우 비겁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상이 제일 어려웠어. 근데 여기만 해석을 하면 뒷부분에 내용은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즉 그걸 다시 자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예요? 효과적인 것 혹은 보상받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쵸? 이 보상받는 게 일종의 결과라는 거고 효과적인 거는 그 과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트리가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랑 아까 액티비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면 그 뒤에 내용은 쉬워. 만약 이 과정이 해서 액티비티 자 어떤 활동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과정에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면 such as submit proposal submit 제출하다 프로포즈 제안 우선 제안서 이렇게 합시다. 제안서 자 어떤 거 혹은 make a promotional call 자 make a call이 전환하답니다. make a call이 근데 프로모션이란 말은 이건 홍보예요. 홍보 그죠? 홍보 전화 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홍보 전화하는 거 그런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면은 자 그 과정에서 자 여기서 봐봐 홍보 전화한다거나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 이건 보통 뭐 할 때 하는 거냐면 상대편한테 물건 팔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때 저희 이런 물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물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홍보잖아. 그치? 이런 거. 자, 이건지 아직 좀 애매해. 그러면 그 활동은 just 무엇이다? 너의 employees, 직원들이 will do, 하게 되는 것이다. They don't care.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 뭐뭐이든 뭐뭐인지 아닌지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어라는 동사 뒤에 내려갔으면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동사 뒤에 갔으면 자, 뭘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전화가 to the wrong customer 잘못된 고객에게 전화가 갔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직원들이 기꺼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얘는 이쪽 계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여기 과정 잘못된 고객에게 하는 거지. 생각해봐. 내가 물건을 팔 때 오케이? 고객 명부가 있어. 혹은 이 사람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라고 줬어.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말이야.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면은 나는 어떤 고객이든 솔직히 말해 누구든 그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전화가 잘못 갔어. 내가 전화를 예를 들면 뭐 3579로 가야 돼. 3576으로 전화한 거야. 근데 그 물건을 고객 받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하겠대? 사겠대. 그러면 문제 있어? 그치? 결과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잖아. 그죠? 근데 위에서 물을 수 있지. 아니 이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판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치?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이게 뭔 상관이야? 팔면 되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한테 전화하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홍보 전화해서 혹은 판매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물건 사시겠어요? 제안한다거나 혹은 이거 사보세요라고 홍보한다거나 그런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이 뭐 잘못된 사람한테 전화가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또 they don't care. 신경 쓰지 않아요. 뭘 신경 쓰지 않을까? 또 whether not. 똑같아요. 그 제안서가 wasn't 자 제출 아까 서밋이 제출하다 했잖아요. 근데 was나 submit이니까 제출되지 않았다겠죠. 수동태로. 자, at the right point. 적절한 포인트, 시기, 시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in the buying decision or didn't have the right information.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매하는 결정, 그 물건을 사기라는 구매 결정에 올바른 시기에 제출되었는지, 즉, 봐봐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자,
자, 물건을 구매해요. 구매하려고 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팔 때 예를 들면 A한테 하면 처음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건 다음에 다음 약속 잡고 두 번째 전화를 걸어.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어. 그럼 이 사람이 이 다음에 고민을 한 두세 시간 정도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고민하고 이 사람한테 다시 이메일로 어떤 고객의 고민의 그 물건의 제품 설명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순전히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쯤에 예를 들면은 제안서를 보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보내는 게 만약에 이게 회사의 매뉴얼이라고 칩시다. 매뉴얼.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오케이? 다시 회사에서 이렇게 한 거야. 자, 처음 전화하고 두 번째 전화한 다음에 처음부터 이 매뉴얼 보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안서를 보내지 마시고요. 한 이메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쯤에 이 매뉴얼을 보내세요. 이렇게 했어. 그건 과정 중심이잖아. 그치? 높은 사람이 생각한 거 그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해? 그냥 처음 전화하고 물건 괜찮으니까 한번 제안서 받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보냈어. 근데 물건이 팔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특정 어떤 구매 결정하는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 제안서가 제출되었냐 안 되었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right information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야 잘못 보냈네. 근데 그 사람 사겠대. 그럼 뭐야? 괜찮은 거죠. 그죠? 네.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과정이라는 것은 ask 요청한다, 요구한다, 오바는 활동만을 요구하고, 오케이? 활동. 그렇죠? 그리고 그 활동 자체로는 무엇이다? what it got. 그냥 활동 자체는 그 과정 그 자체일 뿐이다. 활동이라는 것은 그 과정 자체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부분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sage person은 have just done what was asked for them. 그들에게 was asked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행동을 한 것뿐이다. 자, 여기 들어간 게 뭐냐? 그럼 결국 이 글에서 좀 뭔가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활동하라고 해서 한 건데 그 활동 안에 뭔가 중요한 어떤 결과를 얻는 거 그 행동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다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이게 정답지에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겁니다. 네. 한번 봐봐요. 봐봐. 자,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뭘 대입할 거냐면 이 활동이라는 것과 결과값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멍청한 과정이 문제다. 즉 과정만을 중시하면 그 과정만 하다가 결국 끝날 것이요. 결과를 중시하는 일을 해서 하면 그 결과가 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면. 그래서 이게 답이 5번인데 자, 이걸 해석해 볼게요. In seeking results. seek하면 추구하다죠. 추구하다 찾다. 결과를 찾는 데 있어서 보상이 중요하다. 보상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그 결과값을만 바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활동 그 자체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활동이란 말과 여기 말한 것처럼 그 결과값 이 두 개를 같이 다뤄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번도 맞긴 한데 여기 들어간 말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온다. 즉 활동만을 중시하면 그 활동만 하다 끝날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두 개 대비되는 개념을 다 집어넣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데 1번보다는 5번이 답이 더 가까운 거고 해석해 볼게요. 2번부터. 그 sage person은 should join in decision making process.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전혀 논지에 맞지 않고요. 공유한 이해죠. 자, 서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항상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이런 말 보셨어요. 4번에 activity from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로부터의 그 활동은 실패로 이끈다. 아니고요. process focused only on activities. 자, 여기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focused on activities. 자, 그래서 활동만에 focused on 집중하는 그 어떤 활동만 중간 과정만을 집중하는 그 과정은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 얘가 답인 거. 얘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를 집중해라, 이거에 더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만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집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걸 해석할 때 잘못된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얘가 좋지 않은데 그런 거죠. 만약에 너희들한테 야, 첫 데이트인데 뭐 입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데이트면은 아니야 됐어. 얘가 좋지 않아. 예를 들라고 했는데 뭘 할 게 없어. 어디요? 이거 다음. 이거 맞니? 다음에 이거? 맞겠지? 그죠? 그리고 솔직히 야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니? 내가 유정이나 민경이 기억할 텐데 내가 혹시 수업 중간에 지구본 갖고 와서 수업한 거 기억 안 나지? 안 나지? 그지? 나요? 지구본 내가 갖고 수업했어. 지금 또 와야 될 것 같아. 이거 그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잖아. 같지만 실제로 이게 아니죠. 그죠?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야 돼.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쳐?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일까?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나? 내 말이 너무 어렵나? 가끔 영어 시간 이딴 게 나와갖고 잘 봐. 여기서부터 요 지점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럼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로 가면 USB 선으로 이 정도 길이가 나와요. 이 정도 길이가.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여기 틀면은 이만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왜냐면 지구가 둥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위를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쪽을 날아가면 둥그기 때문에 이 거리는 생각보다 긴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를 살짝 위를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최단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케이? 그 내용이야. 그 내용. 그래서 자 이거 순서는 미래가 한번 해볼게. 위에 거만 보자. When you look at the map, 네가 지도를 볼 때 you may conclude. 너는 conclude 결론 내리겠죠. that 뭐예요?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to get 도착하다죠. from 암스테르담 to 도쿄. 암스테르담에서 도쿄로 도착하는 최고의 방법.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뭐야? 네. 제가 프린트 드렸나요? 그렇죠? 네. 그거 풀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그거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지? 시간이 못 갔네. 안녕.